안녕하세요, 다람쥐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던 것처럼 제가 어떤 부업을 시도를 해봤고 왜 끝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영상을 켰고요. 다양한 부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 길게는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 대신 제가 직접 작성한 블로그 링크를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굿즈 부업이에요. 굿즈 부업은 사실 저가 진짜 너무 아쉬움이 큰 부업이기도 해요. 이거는 언젠가 다시 한번 꼭 시도해보고 싶은 부업이기도 한데 제가 실제로 팬사인회까지 할 정도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었는데도 포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매출에 비해 투자 비용이 너무 컸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키링도 만들고 케이스도 만들고 뭐 이어폰 케이스도 만들고 그립톡도 만들었는데 그거 말고도 가장 기본적인 스티커를 제작하는데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기본 원형으로 된 깔끔한 칼선이 아니라 형태가 있다 보니까 칼선이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칼선이 복잡하게 들어가는 인쇄의 경우에는 인쇄 비용이 일반 비용보다 더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다꾸에 붙이는 스티커들은 일반 필름이 아니라 홀로그램 필름이거나 아니면 반짝이가 씌워진 필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용지보다 조금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스티커만 제작을 해도 그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 만들어도 다 팔리나요? 안 팔려요. 이게 인스타그램에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안 팔리고 뭐 10x10이나 나그놀이나 뭐 아니면 다쿠페 같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행사를 참여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판매를 할 수 있었어요. 안 팔려도 신제품은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새학기가 나오면 새학기 이슈도 만들어야 되고 봄이 되면 벚꽃 이슈가 있고 또 5월이 되면 가정의 달 이슈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신제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재고가 있다고 그걸 안 만들면 더 뒤처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팔리는 거에 비해서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제가 이걸 꼭 그래도 다시 시도를 해보고 싶은 이유는 그 당시에는 제가 인스타그램 홍보를 그렇게까지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스티커나 굿즈를 먼저 만들지 말고 그림이나 뭐 인스타툰? 뭐 이런 식으로 먼저 풀어나갔으면 좀 더 나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굿즈 제작을 했으면 처음 안 팔렸던 것보다는 훨씬 더 잘 팔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로 얼마를 벌었냐라고 말씀드리자면 제가 옛날 자료를 찾아보니까 매출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한 달 매출이라고 잡기에는 그런데 한 번 행사를 참여했을 때 얼마를 버느냐 공개를 해보자면 이거는 온라인 행사에서 직접 참여했을 때 그 매출표인데요. 보니까 총 9개를 입고를 했었고 판매가 7개가 돼서 재고 수량이 총 2개가 남았었고 판매 금액이 35,000원. 그러니까 한 번 참여를 했는데 35,000원. 그리고 수수료도 20%가 있으니까 그걸 제외한 28,000원이 입금이 됐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사실 굉장히 짜죠? 근데 제작하는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으로 먼저 홍보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두 번째로 제가 했던 부업을 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작고 귀여운 거를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안 팔리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그러면 블로그 이모티콘이라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차피 이 캐릭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캐릭터고 여기서 조금만 선을 보면 블로그 이모티콘으로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블로그 이모티콘으로 생각을 했던 이유가 제가 일단 블로그를 굉장히 많이 하기도 했었고 아무래도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반려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안 그래도 안 팔리는 이 캐릭터 가지고 블로그 이모티콘을 만들려고 하는데 카카오에서 계속 반려당하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블로그 이모티콘은 그거에 비해서 통과할 확률이 높다고 해서 신청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총 2개의 블로그 이모티콘을 제작을 했었고 블로그 이모티콘 제작은 네이버에 있는 오지큐 마켓에 등록을 하면 돼요. 이 등록하는 방법은 제가 블로그에 자세히 남겨놨거든요.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그거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총 27건을 판매를 했는데요. 27건 꽤나 많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금액은 보니까 정상 반려 수익금이 19,382원 그리고 정상 가능한 수익금이 587원이니까
이것 또한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쏠쏠하게 벌 수 있었다. 그리고 일단 제가 블로그를 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블로그를 할 때 직접 쓸 수 있으니까 나름 쓸 때마다 약간 행복감이 있는 그 정도의 느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업부터는 아예 다른 분야인데요. 제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고 그리고 하는데 안 팔린 거를 너무 뼈저리게 알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나랑 관련 없는 물건을 파는 일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또 과부하 상태니까 그럼 아예 해외 쇼핑몰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도 아마존에는 한국 셀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때 살짝 뜨던 게 쇼피였어요. 그래서 쇼피를 도전하게 됩니다. 저는 그 필리핀 한 나라만 판매를 했었고 판매 물건은 커피도 있었고 육아용품도 있었고 한국에서 실제로 파는 제품을 이제 리셀하는 그런 형태로 판매를 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지금 매출표를 보시면 생각보다 매출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또 포기를 했던 이유는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구매 비용은 크게 들진 않았지만 배송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고객님이 커피를 하나 주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배대지까지 배달을 해야 되고 그 배대지에서 이제 필리핀 고객님 집까지 이제 발송을 하는 형태인데 요 배대지까지 가는 거에도 그 배송비가 일단 붙어요. 왜냐면 제가 직접 배대지에 갖다 놓는 게 아닌 이상 중간 배송업체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 배송업체가 한 2,300원 정도 들었었고 그 배대지에서 고객님 집까지 가는데 배송 비용 그것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택배로 보낼 때 무게를 측정할 때는 박스도 들어가고 또 간단한 사은품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게가 더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게 때문에 남는 마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커피 100봉짜리 들어있는 거 들어봐도 좀 무게가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하다가 이거는 사실 중간 이 배송업체만 이게 배를 불리는 형태가 아닌가 아니면 아예 업종을 더 가벼운 제품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이거는 계속 유지를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4, 5개월 정도 하다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쇼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쇼피 시장이 점점 더 크게 커지고 있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가 온라인 쇼핑을 쇼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제대로 그 상품만 잘 잡는다면 정말 수익을 크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쇼피 배송비에 대한 내용도 제가 블로그에 자세히 남겨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네 번째 부업입니다. 네 번째는 제가 쇼피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아요. 마케팅 방식이라든지 상품 선정 방식이라든지 나라 선정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이거를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 블로그에도 작성을 하지만 이걸로 조금 더 수익화를 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자책을 쓰게 됐어요. 제가 할 때까지만 해도 쇼피가 그렇게까지 성황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크몽에도 전자책이 한 권, 두 권 정도밖에 없었고 그때 제가 이걸로 쇼피로 크몽이 전자책을 올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전자책을 쓰게 됐어요. 여러 유튜브에서 말하듯이 3일 만에 썼다 이런 건 아닌데 저는 약 한 달 정도 썼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자료도 취합을 해야 되고 내용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맞게 또 제가 더 알아봐야 될 내용을 또 찾아봐야 되니까 한 달 정도 걸렸는데 저보다 더 빨리 쓰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나름 전자책으로 쏠쏠하게 한 달에 10만 원씩 꾸준히 들어왔었는데 전자책이 진짜 큰 장점이 한 번 써놓고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근데 이것도 너무 너무 슬픈 사연이 있는 게 크몽이나 유튜브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엄청 고민해서 지었던 썸네일 이름이 쇼피로 한 달 월세 벌기 이런 내용의 그 썸네일을 만들었었어요. 제가 정말 신경 써서 만들었던 그 카피를 그대로 뺏겨가지고 상품을 만드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정말 짜증나게도 그분께 더 잘 팔려서 제가 카피한 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전자책을 올리고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사실 좀 홍보를 하고 인스타에서도 홍보를 했으면 좀 더 제게 판매가 더 잘 됐을 텐데 아마도 제가 신경을 안 쓴 그 틈을 타서 그분이 조금 더 판매 활동을 더 열심히 하시고 크몽 안에서도 광고를 돌리셔서 그런지 저보다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판매 건수도 굉장히 많고 리뷰도 굉장히 좋게 달려있어서 내가 더 이상 이걸 파는 게 의미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제가 쇼피를 그만둔 지도 오래됐는데 이거를 계속 파는 게 좀 옛날 자료를 파는 것 같아서 이제 판매는 중지를 했지만 그래도 전자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바이고 한번 써놓으면 자동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 부업입니다. 마지막 부업은 블로그 체험단입니다. 왜 블로그 체험단을 맨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리냐면 가장 수익이 컸기 때문이에요.
블로그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어디 식당 가서 밥 먹는 거 아니야? 아니면 카페 가서 뭐 커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물론 그런 체험단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7, 8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체험단은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올 뿐만 아니라 막상 진짜 먹으러 갔는데 맛없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근데 내가 맛없는데 리뷰를 남기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아무리 이게 공짜라고 해도. 그래서 이제 먹는 체험단은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말하는 체험단은 어떤 체험단이냐면 보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이나 아니면 좀 고가의 상품, 전자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가구라든지 실제로 이제 블로거들에게 상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이 원고료를 받을 수 있는 업체만 블로그 체험단을 진행을 했었어요. 정말 많은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레뷰를 가장 많이 이용을 했고 그 레뷰를 이용한 이유는 레뷰에서 가장 많은 돈 되는 리뷰 체험단이 많았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옆에 보이시는 포인트들은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액들이고 실제 제가 블로그 체험단을 진행을 하고 포인트로 이제 받았던 금액들이에요. 뭐 가구점이나 뭐 전자제품 판매하는 그런 삼성 서비스 센터 같은 그런 곳을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그런 사장님들이랑 친해지다 보니까 이사를 할 때 그 가구가 필요해서 제가 체험단으로 리뷰를 했던 곳 중에 한 곳에서 가구를 샀고 그 사장님이 되게 저렴하게 가구를 판매해 주셨어요. 이런 점이 전 진짜 메리트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이런 걸로 돈을 버는 것도 이득인데 진짜 고가의 제품을 조금 더 저렴하게 지인 찬스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왕 하시는 블로그라면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좋잖아요. 어떤 분들 중에서는 뭐 이런 블로그 체험단 하는 게 나의 뭐 블로그 품질을 낮추는 거 아니냐라는 뭐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근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더 많은 컨텐츠가 네이버 안에서 생산되는 게 네이버 측에서도 굉장히 이득인 부분이에요.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다양한 컨텐츠예요. 만약에 업체에서 찍어놓은 사진을 막 나눠줄 때가 있어요. 이거 사진 줄 테니까 네 블로그에 한번 써줘. 그러면 돈 줄게 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거든요. 이건 사실 업체가 사진을 2번씩 재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품질에 우려가 있지만 내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고 경험을 한 것을 바탕으로 리뷰를 작성하면 새로운 컨텐츠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품질과는 조금 거리가 멀 수 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하셔도 된다. 그래서 블로그 체험단이 이렇게나 많은 거 아니겠어요? 어떠셨나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겪었던 5가지 부업.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더 많은데 그거는 진짜 수익이 거의 없었거나 거의 0원에 가까운 수익이었기 때문에 그 부업들은 다 제외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좀 해보고 싶었던 부업들이 있으셨나요? 있으셨으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업의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링크를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요. 블로그 가셔서 더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